3X로 뱃이 나옵니다. 45mm 뱃 나왔고요. 히어로는 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콜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오늘 데이 13 매일매일 보는 장면이라 지겨우시겠지만 매일매일 찍고 있는 저도 조금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브이로그 핑계로 이렇게 매일 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믿고 일단 오늘의 운동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침 겸 점심입니다. 갈비 두부찌개라는 걸 시켰고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뭔가 식혜 서비스로 하나 왔습니다.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다 보니까 반찬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반찬 털어 먹으려고 그냥 찌개 시킨 건데 오히려 여기서 반찬을 더 많이 주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음식 금액은 550페소, 그리고 배달비 120페소 해가지고 670페소 들었습니다. 한 끼로 먹기에는 비싼데 양이 한 끼 양이 아닌 것 같아요. 꽤 많네요. 아마도 남아서 뭐 저녁에 또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다른 거 사오지 말고 이거 먹어야겠네요. 맛있게 먹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설명 안 드려도 바로 끊기를 그만이고요. 부경입니다. 숙소에 먹을 게 좀 많아가지고 식사하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움직이던 말던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랄까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몸이 뭐 했다고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몸이 뻐근합니다. 뻐근하고 졸리기도 하고요. 얘는 이 시간에는 안 자나 보네요. 일단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침대에 누웠다가 잠드는 거 아닌지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기로 맘먹고 왔으니까 움직이긴 해야 될 텐데 제발 내 의지야 버텨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나 받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숙소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스팟 중에 하나 진짜 이상한 스팟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3BB 오픈 나온 거 3명 정도 콜했어요. 앞에서 3명 정도 콜하길래 스퀴즈를 했거든요. 4X로 했는데 12BB로 했죠. 약간 자신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많이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를 더 키웠어야 되는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키워도 스몰 블라인드 폴드하고 빅 블라인드에서 폴드 콜이 나옵니다. 얼리 포지션도 콜, 나머지 플랫 콜 했던 사람들도 콜 다 해가지고 5A가 됩니다. 5A 상태로 플랍을 봤는데 플랍이 984였어요. 984 투톤인데 12BB에 5명 콜 했으니까 팟이 이미 한 60BB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리 포지션에 있던 네크 아저씨인데 그 플레이어가 갑자기 숨도 안 쉬고 약간 생각도 안 하고 45BB로 리드해 오는데 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5A 멀티팟에서 얼리 포지션에 그다지 맞지 않는 보드 텍스처에서 그것도 이제 뭐 작은 뱃도 아닌 그 75%의 강한 뱃이 나온다? 뭐 웃기게도 저는 이게 상대방이 셋이나 드로우로도 안 보이고 뭔가 이상하게 플레이한 킹스 에이시스 이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뭐 강한 핸드들은 많죠. 잭텐도 있을 수 있고 뭐 파켓 나이스, 파켓 에이스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사실 그걸 콜하게 되면 스타팅 이펙티브 스택이 거의 뭐 한 200BB가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한 150BB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콜하면 뭐 SPR 턴에 뭐 개박살 나가지고 그냥 뭐가 떨어져도 거의 울면서 콜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폴드를 선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쫄보 플레이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멀티 팟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던 스팟 같아요. 아마도 폴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멀티 경험 많은 딥스택 게임도 경험 많은 분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숙소 도착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숙소 들어왔고요. 지난번 휴식 때 마트에서 배달시켰던 꼬깔콘 그리고 산미글 라이트, 오늘의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팟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헤어로 이제 킹잭 옵스 빅블라인드에서 들린 것 같고요. 림퍼가 많길래 8BB로 아이소 시도했습니다.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게 낫냐 더 적은 게 낫냐는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림프콜 레인지보다는 강한 핸드인 건 맞는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사실 그냥 뭐랄까 공짜로 플랍 볼 수 있는데 왜 안 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책백해도 무난한 핸드일 것 같습니다. 이 핸드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아이소 시도했고요. 버튼에서 콜이 나오면서 해적이 됩니다. 플랍은 10, 55 헤어로 좀 작은 뱃을 하려고 이제 결정했었는데 그냥 레인지 뱃 느낌으로요. 실제로는 6BB 정도 배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11BB로 배팅하게 됩니다. 좀 사이즈가 커졌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버튼이 콜하게 되면서 이런 큰 사이즈로 배팅했는데 상대방이 콜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죠. 뭐 에어는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10X, 5X, 플러시 드로우, 뭐 파켓 페어 전부 다 있겠죠. 23344 같은 경우는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턴에는 듀스가 떨어지고요. 여기서 플랍에 실수했던 걸 좀 만회하고 싶어서 폴드 키티를 맥시멈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27.5BB로 배팅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굳이 이 핸드
정도로 이 런아웃에 림포 상대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배팅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블러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버블러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버튼이 더블배럴 콜합니다. 리버에는 2가 불긴 하고요. 팟은 예상보다 너무 커져버렸고 히어로의 킹잭은 쇼다운 밸류가 없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X로 폴드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폴드 시키려고 한다면 큰 사이즈를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버벳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5X가 히어로의 레인지에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벳은 사용 못하는데 블러프를 한다면 큰 사이즈로 하고 싶고 아마도 오버페어류랑 같이 그렇게 벳을 하게 되겠죠. 큰 사이즈로요. 히어로 여기서 이제 눈 딱 감고 50BB 배팅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체크하게 되면 에이스아이한테 지게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로 배팅을 결정했었는데 버튼에서 이제 진짜 스낵콜이 나왔어요. 10X 있는 거죠. 히어로 킹잭 오픈하니까 상대방 10-9 옵스 오픈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스팟에서 또 에이스 하이가 어느 정도 빈도로 콜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블러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블러프 콤보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콜할 수 있는 킹 10, 잭 10 블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림프팟이다 보니 큰 아이소 사이즈를 쓴 상황에서 상대방이 콜을 해왔고 플랍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굳이 뭐 많은 핸들을 블러프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안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요. 히어로 이제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퀸 하트 링 봤고요. 림퍼가 있었고 누군가가 이제 4BB로 아이소 시도했는데 그 4BB 아이소를 3명이 콜했어요. 글쎄요, 뭐 정말 보수적으로 플레이한다면 뭐 멀티도 어느 정도 오케이시한 핸드긴 합니다. 저는 조금 프리플랍에 좀 공격적이라서 이엔드로 스퀴즈 하기로 결정하고요. 빅블라인드니까 OOP가 될 게 거의 필연적이고 그리고 데드머니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퀴즈를 크게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히어로의 이펙티브 스택이 거의 110BB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서 5X, 6X로 3벳을 하게 되면 플랍 SPR이 뭐 그냥 그야말로 박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퀴즈 사이즈를 크게 잡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4X로 16BB 스퀴즈 하게 됩니다. 2명이 콜하게 돼가지고 3A가 되고요. 재밌게도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해줘서 포지션이 OOP가 아니라 샌드위치 포지션이 됐어요. 플랍은 퀸 44 투톤 보드였고요. OOP라면 책을 고려해볼 만도 한데 샌드위치 포지션이라서 최대한 그 인포지션 플레이어한테 압박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핸드로는 크게 프로텍션이 필요한 핸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 보드 텍스처상 크게 배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8BB로 C벳 결정하게 되고 인포지션 플레이어가 폴드하고 SB 플레이어가 콜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인포지션으로 바뀌어서 좀 좋은 상황이 됐죠. 선에는 듀스가 떨어지면서 프론트 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완성되긴 했는데 팟에 넣은 블라인드가 16BB에 18BB 해가지고 34BB 정도 들어갔죠. 여기서 벳을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커밋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선택한 사이즈가 27.5BB였고요. 리버에 딱 제말 사이즈 남겨놓고 배팅하게 된 거죠. 상대방 폴드 했고요. 턴에 이제 플러시 완성 카드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멀티웨이 스타트였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턴에 플러시 완성 카드가 떨어지는 거랑 그냥 완전 블랭크가 떨어지는 거랑 배 사이즈가 달라지는지 혹은 배팅 핸드들이 달라지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기록해서 왔어요. 다음 핸드 이야기할게요. 히어로 에이스 다이아몬드 드림 봤고요. 버튼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펙티브 스택은 160BB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이 나왔고요. MP 포지션에 있던 플레이어가 11BB로 3벳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컷오프가 콜드콜 했는데요. 물론 이제 컷오프가 콜드콜 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팟에 데드머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히어로가 버튼에 있는 상황에서 4벳 블러프 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도 그렇고요. 상대방 에이스 블락하면서 어느 정도 콜을 당하더라도 AT를 가질 수 있는 수딧 에이스포기 때문에 콜드 4벳 블러프 하기 나쁘지 않은 핸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빈도상으로는 뭐 이 핸드가 가장 높을 것 같긴 해요. 블러프 분류로 따진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33BB로 블러프 4벳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간과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폴드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플랍에 블러프 하는 빈도는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가끔 하기에는 좋은 블러프라고 생각해요. 3벳 했던 MP와 컷오프까지 콜하게 되면서 3A가 됩니다. 플랍 SPR은 이미 뭐 박살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플랍은 킹, 퀸, 6 레인보우로 6가 다이아몬드긴 했지만 사실상 빗나간 핸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넛 어드밴테이지는 버튼에게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작은 레인지벳 선택했었고요. 이게 100% 레인지벳 스팟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직관적으로 든 생각은 뭐 레인지벳 해야 된다는 보드로 느껴졌었고요. 더군다나 뭐 인포지션이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작은 사이즈로 거의 모든 레인지 배팅하는 게 최선일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17.5BB 많이 작은 뱃을 선택했고요. 이미 SPR은 박살나 있고 뭐 만약에 100폴드를 결정할 거면 굳이 큰 사이즈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로 뭐 파켓 잭스나 파켓 텐스 폴드 시키면 좋은 거니까요. 일단 둘 다 폴드하면서 팟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스팟에서 공부해볼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턴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면 재미일 거예요. 거의 100% 재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완전 블랭크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듀스 혹은 3, 보드가 페어나는 경우 킹이나 퀸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페어가 맞았을 때 아마도 4가 떨어지면 그것도 재미일 거예요. 근데 에이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솔버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스팟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로가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퀸즈 딜링 받습니다. 이펙티브 스택 160BB 정도 됐네요. 얼리 포지션에서 오픈 나왔고 하이잭 혹은 버튼이 콜했을 것 같아요.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빅블라인드에서 스퀴즈 결정하고요. 스퀴즈 15BB 하게 됩니다. 얼리 포지션이랑 컷오프 콜 하면서 3A 되고요. 플랍은 9-7 듀스 2톤인데요. 얼리 포지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빗나간 보드고, 컷오프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파켓 페어류들이 있겠죠. 파켓 텐스나 파켓 8 이런 핸드들이 있습니다. 얼리 포지션은 여기서 컨티뉴 하고 싶은 핸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투 오버 카드의 플러시 드로우 이런 핸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핸드를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빅블라인드한테는 그렇게 셋 어드밴테이지가 있지가 않아요. 파켓 7이라든지 파켓 듀스, 파켓 9조차도 조금 드물죠. 빅블라인드가 벨벳 하게 된다면 대부분 거의 오버페어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걸 알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컷오프랑 3A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벳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큰 사이즈로 벳했다가 컷오프가 갑자기 잼 한다 그러면 콜해야 되잖아요. 얼리 포지션 상대로는 드로우 레인지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 드로우 핸드들도 파켓 퀸즈 한테 에퀴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컷오프 잼 레인지에는 셋이 좀 많아가지고 그 셋한테는 BT가 안 나오는 상태겠죠. 이러한 이유로 좀 작은 배 사이즈 결정하게 됩니다. 플랍이랑 똑같이 15BB 배팅하기로 결정하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3X로 뱃이 나옵니다. 45BB 뱃 나왔고요. 컷오프가 폴드해줘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레인지대로라면 얼리 포지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이미 15BB 스퀴즈로 들어갔고요. 15BB C벳을 했고 상대방이 45BB로 레이즈한 상태입니다. 파 사이즈가 지금 75BB인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30BB를 더 콜하게 되면 턴에는 SPR 1도 안 남죠. SPR 1도 안 남은 상태에서 콜했다가 갑자기 리드 레인지 가져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콜하고 턴에 체크하면서 상대방이 프리로 에코트 실현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는 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콜당하면 거의 코인 풀리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콜하게 되고요. 여기서 잼을 선택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SPR 문제가 컸고요. 두 번째로는 익스플로잇 관점으로 좀 보자면 상대방이 좀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라는 리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백폴드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실제로 백폴드 하는 핸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어그레시브하지만 못하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좋은 드로우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만약에 여기서 파켓 9이나 파켓 7 나오면 그냥 쿨러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퀸스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스페이드 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덜 도움이 되는지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잼하고 상대방은 잭10 스페이드 오픈하고 넉커터에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핸드죠. 상대방 잘 플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에퀴티도 비교해보면 거의 코인 플릭 가까울 거예요. 턴과 리버 런아웃에서 홀드하게 되면서 히어로가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여러가지 스팟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스팟도 많을 수도 있고 완전 새로운 스팟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그레이 영역으로 다가오는 스팟들이 많아서 참 이번 트립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핸드 기록하면서 플레이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솔버 통해서, 물론 솔버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함으로써 억지로나마 계속 공부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좀 나태하게 넘어가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도 끝났네 하고 있었던 스팟 다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그 그레이 영역에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댓글 달 수 있으면 많이 댓글 달 거고요. 그렇게 뭔가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GT 위자드 솔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했던 핸드들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에서 큰 사이즈로 아이소 시도했었죠. 버튼, 림퍼가 콜했습니다. 플랍, 턴, 리버, 트리플 배럴 블로프했었던 스팟 같은데요. GTO상으로 얼마나 배럴을 하는지 비율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랍이 1055 레인보우였습니다. 미디엄 사이즈를 더 많이 쓰네요. 체크를 하지 않고 모든 레인지 배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해당 상대방의 림프콜 레인지를 넓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레인지 설정을 했습니다. 턴입니다. 턴의 사이즈는 좀 더 크게 가져가네요. 블러프를 한다면 킹잭 비중이 좀 높습니다. 리버에는 듀스가 페어
결과가 나고요. 실제로 좀 오버블러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킹잭으로 올인 블러프까지 하네요. 블러프를 한다면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블러프 사이즈는 밭의 60%가 조금 덜 됐었죠. 해당 사이즈로 수정하더라도 뭐 킹잭 가지고는 블러프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버에 오버블러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게임 이론적으로는 꽤 잘 플레이했다라고 보여지네요. 히어로 빅블라인드에서 스퀴즈 했고요. 컷오프 스몰 블라인드 콜해서 3웨이가 됐습니다. 플랍에 작은 사이즈 컴뱃 했었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몰 블라인드가 이제 플랫하고 3렛까지 콜한 경우라서 레인지 설정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몰 블라인드 레인지는 버튼이 오픈하고 3렛 콜하는 레인지로 대체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레인지가 해당 레인지고요. 히어로 스퀴즈 레인지는 꽤나 강하죠. 전체 레인지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스몰 사이즈가 더 선호되긴 하지만 미디움 사이즈도 이용하네요. 선택인 듯 쉽습니다. 스몰 블라인드 콜을 하고요. 저는 플러시 드로우가 완성되는 2가 떨어졌죠. 배럴 사이즈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미디움 사이즈로 많이 배럴하게 됩니다. 히어로 콤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 페어를 체크한다면 뭐 좀 약한 키코드를 체크하겠죠. 여기서 이제 스페이드 2가 아니라 클로버 2 이런 완벽한 분위기라면 사이즈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40% 사이즈를 더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67% 사이즈를 더 많이 사용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히어로 이번 팟은 잘 플레이했다고 보여집니다. 파켓 퀸스 빅블라인드에서 스퀴즈합니다. 이 스팟은 프리플랍부터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퀴즈 레인지부터 보자면 옵스 콤보는 아예 플레이되지 않고 있네요. 3명을 상대로 3레인지라서 얼리 포지션 상대로 매우 타이트하게 플레이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4%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얼리 포지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빅블라인드가 굉장히 타이트한 레인지로 3벳을 하니까 얼리 포지션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핸들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켓 GX 에이스 퀸 수리 이런 핸들들도 폴드하고 있고요. 에이스킹도 일부 폴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정도로 타이트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되긴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3백 디펜스, 스퀴즈 디펜스 레인지를 하이잭 오픈 그리고 콜하는 레인지로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압 SPR은 3이고요. 히어로 여기에서 작은 사이즈 선택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큰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네요. SPR과 OOP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큰 사이즈로 배팅해서 투 스트립 게임으로 끝내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배팅 사이즈 사이컨 옵션을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스몰 사이즈 하나로 통일해서 노드 수정을 했고요. 여기서 히어로가 배팅했을 때 얼리 포지션 플레이어가 리레이즈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리레이즈 레인지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노드 수정이 들어가면 조금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수정 한번 해볼게요. 상대 레이즈 레인지 25% 자동 설정했고요. 레이즈 레인지는 합당해 보입니다. 오버페어 일부 레이즈 하고요.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도 레이즈 하는 적당한 레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히어로가 3벳 잼을 했죠. 하지만 3벳 잼은 에어라인 가지고만 하는 편이네요. 파켓 퀸즈는 여기에서 3벳 잼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부 폴드하는 퀸즈 콤보도 있네요. 이 스팟 같은 경우는 좀 노드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옵티멀 전략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드 수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포지션 플레이어가 셋 콤보, 오버페어 콤보 그리고 콤보 드로우들로 작은 사이즈의 레이즈를 한다고 설정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블러프 콤보가 약간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그레시브하다면 오버페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잼을 하는 모습이죠. 확실히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좀 어그레시브하다 그리고 히어로를 익스플로이트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리드가 있었기 때문에 파켓 퀸즈로 3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페어 가지고 올인하게 되면 상대방 콤보 드로우들은 폴드할 수 없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립의 영역이긴 한데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데이 솔팅 끝났고요. 14일 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